누구나 시한부의 삶을 살거든요. 우리가 지금 유방암이 여성암 중에 1등이거든요.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한 번도 비만이었던 적은 없고 나쁜 것도 안 하고 나쁜 것도 안 먹고 왜 나한테 이런 혹독한 시간이 주어지는 거지? 내 삶에서 이제 기쁨이 있나? 접는 게 맞지 않나?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놓친 건 무엇일까? 고요. 배변을 하는데도 시원치가 않고 가스 찬 증상이 계속 있다. 검사를 꼭 해보셔야 됩니다. 암 생성, 암 발전 분명히 기여합니다. 원장님이 최근에 암 수술을 하셨잖아요. 네, 맞아요. 원장님이 수술하시고 며칠이 지나신 거예요? 2주 딱 됐고요. 아, 2주. 근무를 이제 일주일 전에 시작했고. 원장님 원래라면 일상을 하려면 네. 한 얼마나 있어야 될까요? 그게 유방암의 수술은 크게 부분절제냐 전절제냐로 나뉘거든요. 저는 부분절제 했기 때문에 3박 4일 만에 바로 퇴원을 하고 나 일상생활 가능할 거야 라고 했는데 슬슬 사는 거랑 저 일하는 거는 이게 수술이 굉장히 큰일이구나. 원장님 그러면 수술은 잘 끝나신 건가요? 수술은 잘 됐고요. 이제 유방암 크게 나누면 4가지 치료가 있어요. 첫 번째는 수술을 하는 거, 항암 치료를 하는 거. 세 번째가 이제 방사선 치료인데요. 부분절제를 하신 분들은 필수적으로 방사선 치료는 해야 되고, 네 번째 단계가 이제 항호르몬 치료인데요. 여성 호르몬이 몸 안에 돌아다니면 암세포를 전파시킬 수가 있어서 5년에서 한 10년 정도는 에스트로겐을 말살시키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. 그럼 테스토 주사 이런 걸 맞으셔야 되나요? 에스트로겐을 말살시키는 게 테스토를 올리는 게 아니고요. 에스트로겐이 원래 테스토에서 유래하거든요. 테스토를 올리면 오히려 에스트로겐이 올라갈 수 있어요. 굉장히 몸에 고통스러운.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죠. 일단은 피부 노화 많이 진행이 될 것이고, 배와 옆구리에 살이 쌓이고, 그리고 탈모. 네. 모발이 엄청나게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. 그러면은 그것들을 원장님이 가진 풀 장비들로 방어가 안 되나요? 절대로 이제 100% 할 수는 없을 것이고, 또 저를 상대로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. 내가 가속 노화잖아요. 저는 광속 노화라고 말하고 싶네요. 그 광속 노화를 충분히 보상시키면서 지켜볼 수 있는지. 1일 1 울세라 이렇게 하셔야겠네요. 그러면은 저 말라 죽어요. 그럼 원장님 입원하셨을 때 좀 어떠셨어요? 심심하지 않으셨어요? 심심할 겨를은 없었고요. 일단 수술 전에는 절망감? 저 54년 살면서 한 번도 비만이었던 적은 없고, 운동도 일주일에 유산소 2번, PT랑 필라테스, 라면, 치킨 이런 거 안 먹은 지는 한 5년도 넘은 것 같고요. 회식할 때 우리 직원들이 콜라 한 잔 드세요 해도 저 한 잔도 안 먹거든요. 콜라도요? 네. 지금 뭐 드시고 사세요? 물 먹습니다. 이런 노력들이 참 무색하다. 그리고 화가 난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놓친 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저는 수면이고요. 제가 원래 불면증이 좀 심해요. 저는 되게 상상을 많이 하고 뭘 또 해볼까, 이런 걸 해볼까, 저걸 해볼까. 벌리는 스타일이라. 벌리는 스타일이라 자는 게 좀 아깝고, 밤에도 스위치를 꺼야 되는데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? 내가 계속 돌아가는 거죠. 제가 20살부터 35살까지는 잘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. 의대 학생 때, 그다음에 인턴, 레지던트 3시간, 4시간만 자도 일이 마비가 되니까 1시간, 2시간 자면 제일 일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, 그때는 삐삐를 차고 다녔거든요. 딱 삐삐가 울리면 전화를 해서 어디에요, 무슨 일이에요 라고 확인하고 뛰어가야 되는, 제가 만약에 삐삐를 못 들으면 환자분이 사망할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삐삐를 항상 여기 귀에, 잘 때도 항상 귀 옆에 이렇게 놓고 바싹바싹 깨는 거죠. 화가 있긴 하겠네요. 왜 없을까요? 그게 10년 이상 지속이 됐으니까. 또 하나는 저는 이제 마이크로바이옴,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인데 만성 변비가 굉장히 심했어요. 그리고 아까 말씀을 35살까지 트레이닝 과정 거치면서 사실 화장실 갈 여유도 없거든요. 그래서 안 자고 안 싸면 굉장히 칭찬받는 칭찬받는. 원장님 그 시대는 대체 어떤 시대였나요? 안 먹고 안 자고 안 싸고 안 씻으면 칭찬받는 시대. 식사도 하루에 한 끼 먹을까 말까 하고, 그때는 이제 믹스 커피 이런 거 많이 먹었죠. 자판기 커피 같은 거. 네, 왜냐하면 뭔가 칼로리 보충은 해야 되는데 시간은 없고 잠은 오니까. 달려 나가는 거네요. 그때는 그런 느낌이 없었어요. 너무 숭고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, 그 많은 사람을 살리는데 나 한 명 안 재우고 나 한 명 안 먹이고. 숭고한 변비인 거네요. 네, 그때는 아주 다른 친구들은 수술방에서 있는데 과민대장 증상 있는 친구들은 막 배변 나오잖아요. 네, 그러면 막 죄송합니다 이러고 막 가야 되는데, 그러면 그 친구 잘리거든요. 진짜요? 학교에서는 1등을 못 했거든요. 왜냐하면 저희가 ADHD라고 말씀드렸잖아요.
내일 시험 과목을 공부해야 되는데 그날은 꼭 딴 과목이 공부하고 싶어요. 산만해요 하여튼. 그러다 보니까 제 공부할 거 한 번도 다 범위만큼 다 보고 시험 친 적이 없어요. 절반 정도 보고. 선생님 그 능력이네요.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? 그게 늘어요. 전수 좀 해주시면 안 돼요? 그 유료로 해야 돼. 선생님 교육계로 나가셔도 그쵸, 인강으로, 예. 네. 평상시에 뭐 설사나 변비가 있다, 배변을 하는데도 시원치가 않고 가스 찬 증상이 계속 있다, 그건 장내 미생물 검사를 꼭 해보셔야 됩니다. 장내 미생물 치료하지 않고 계속 유해한 환경이 되면 암 생성, 암 발전 분명히 기여합니다. 선생님 그러면 저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거 네. 대장내시경처럼 뭐를 집에 넣어야 아닙니다. 되나요? 배변으로 예전에 체변 검사 하셨죠? 저 아니요.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. 저희는 국민학교 때 그런 게 있나요, 원장님? 저희 기생충이 많은 시대였어가지고 신문지 깔아놓고. 좀 어떻게 관리해요? 통증은 제가 수술 범위가 좀 적어서 그런지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고, 첫날 수술 직후에는 엄청나게 좀 힘들었는데, 맞아. 왜냐하면 그때 마약성 진통제를 달고 나오거든요, 수술방에서. 근데 그게 잠겨 있었던 거예요. 에? 진짜요? 한 2시간 동안 마취가 잘 안 깨잖아요. 몽롱해서 저도 그걸 몰랐어요. 동생 한 번만 더 근데 너무 아파서 저 진통제 좀 놔주세요 하는데 약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, 마약성 진통제가. 근데 왜 이렇게 아프죠? 저한테 예전에 환자분한테 그거 줄 때 환자분 금방 괜찮아졌었는데, 그러고 나서 이제 2시간 있다 마취가 깨니까 이제 제가 주섬주섬 뭐뭐 잘 들어가고 있나 보니까 이게 잠겨 있었던 거예요. 그런 작은 미스는 있을 수 있으니까요. 지금 유방암이 1년에 여성 중에서 3만 명이 진단을 받는다고 해요. 우리나라에서요? 우리가 지금 유방암이 여성암 중에 1등이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선진국보다는 좀 낮아요. 근데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남자는 5명 중에 2명. 그러니까 5명이 모여서 술 마시면 그 중에 2명은 암 환자가 되는 거예요. 술을 먹으러 안 나가야 되겠네요. 집에서 먹어야겠어요. 앞으로 좀 어떤 라이프를 살고 싶으세요? 암의 치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사실 긍정적인 생각이거든요. 이미 임상 결과에서 나왔습니다. 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생존율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생존율 자체가 뭐 병기나 나이는 바꿀 수가 없으니까요.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생각인데, 하루에도 몇십 번씩 변합니다. 좀 긍정적인 생각이 들었다가 지금부터의 삶은 사실 선물 받은 시간이야. 그 천사의 생각을 하게 되고요. 반대의 생각은 나쁜 것도 안 하고 나쁜 것도 안 먹고 왜 나한테 이런 혹독한 시간이 주어지는 거지? 내 삶에서 이제 기쁨이 있나? 접는 게 맞지 않나? 뭐 이런 생각까지. 그리고 제가 어제 교수님한테 연락을 받았는데, 허투라는 이제 단백질이 있어요. 네. 그 단백질을 가지는 암세포는 조금 공격적이고 예후가 좋지 않거든요. 근데 그게 양성일 수 있다는 얘기를 어제 들었어요. 그거는 언제 알 수 있는 거예요? 그거는 이제 일주일 가까이 기다려야 될 것 같긴 한데, 최종 양성으로 나오면 항암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. 저는 그걸 하면서 일상생활 하시는 분을 본 적이 없거든요. 그거를 하게 되면요? 항암이 힘들어요. 네, 그런 걸 하게 되면 병원은 어떻게 해야 되나, 닫아야 되나, 진짜. 이제 어제 그런 얘기를 듣고 또 이제 악마 쪽으로 생각이 다 의미 없어. 지금 멘탈적으로 굉장히 네, 좀 힘든 시간이죠. 오락가락 할 때죠. 이리가리 할 때고, 아마 다른 분들도 이런 단계에서는 이런 과정을 겪으시려고 생각이 돼요. 뭐 의료에 30년을 몸담아도 암에 걸리면 똑같은 심리 상태를 거치기 때문에 이런 것이 그래도 조금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다. 그러면 원장님 같은 분이 지금 많을 거잖아요. 그분들에게나 원장님 자신에게나 어떤 말을 좀 해주고 싶으세요? 누구나 시한부의 삶을 살거든요. 사실 가는 데는 순서가 없고, 네. 뭐 오늘도 사고로 돌아가신 분이 오늘도 계시고, 이런 걸 생각하면 그 삶이 양이 얼마나 되는가가 아니라 남은 삶에 대해서 그 밀도가 굉장히 중요하다. 그래서 자기가 살아있는 순간까지 어떤 시간에 대한 소중함,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주인인 삶을 좀 살 수 있는 건 어떤 암 환자한테 주어지는 기회가 아닌가. 누구보다 어느 때보다 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. 50년 후에는 어차피 지금 다 우리 없어져 있을 거거든요. 원장님 저는 있지 않을까요? 그렇죠. 나쁜 거 좀 그만 쳐드시고 파이팅 하십시오. 알겠습니다. 원장님 다음에 또 더 좋은 모습으로 회복하셔서 네. 찾아뵙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